올해가 5.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. 당시 정부 지원 없이 민간에서 추진을 했었고요. 광주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이 5.18의 의미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. 지난 1988년 광주 청문회에서는 청문위원으로, 또 지난 2011년에는 5.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해오신 분이죠. 5.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등재 기념사업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 이 유네스코 등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사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참 오랫동안 노력해 오셨고 결과를 내셨는데 벌써 7년이 지났네요.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네, 그렇습니다. 5.18 민주화운동이 기록물이 등재된 거. 굉장히 남다른 감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네, 제가 2007년에 그 아태 지역,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원 연맹 의장에 취임하기 위해서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했습니다. 네. 저는 그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주로 생각하고 했는데 역사기록유산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하게 봤는데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가 나오고 미국의 마틴 루터 킹, 흑인 해방 운동가가 나오고, 또 이제 동아시아 편은 필리핀의 그 아퀴노가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. 왜 3.1운동, 4.19 혁명, 5.18 민주화 운동은 안 나옵니까? 그랬더니 네. 그것은 우리가 추적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고 해당 정부나 NGO, 역사학자들이 자료를 모아서 신청하면은 IAC라는 국제기구가, 전문기구가 현장 실사를 해서 선포합니다. 그러면 광주 5.18 난 지가 지금 29주년인데 내년이 30주년인데 네. 신청은 됐습니까? 물어보니까 5.18도 안 되고 4.19도 안 되고 심지어 3.1운동도 신청도 안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저는 참 그때 아찔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과정이 돼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변에 뜻있는 분들과 같이 네. 이 기구를 만들고 또 5.18 유족회 부상자의 구속자의 등과 같이 함께해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광주 5.18 민주화운동이 역사기록유산에 등재하게 됐습니다. 그 역사문화유산 유네스코의 등재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갖고 있는 의미 어떤 의미죠?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엔과 유네스코는 이 지구촌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, 정의와 평화 문제에 대해서 관련 있는 자료들을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서양사를 공부할 때 네. 프랑스 혁명사를 푸른 눈으로 바라보았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등재가 되면은 공인이 되기 때문에 네. 그 프랑스 혁명사 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공산혁명을 좌절시킨 민중혁명 네. 이런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네.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엔과 유네스코의 가맹국에 전부 자료가 다 가고 네. 거기에 이제 전시가 되고 또 심지어는 관광의 가이드북까지 다 올라가게 되고 네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 네. 민족의 유산인가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주 뿌듯한 감동으로 안겨주게 됩니다. 결국은 5.18의 진정한 의미를 세계적으로 알리기는 이 확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사장님 이렇게 등재 활동을 하실 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아니신가요? 그렇습니다. 네, MB 굉장히 시절이었습니다. MB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활동을 하셨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? 그게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B의 그 천박한 역사 인식이 한 번 광주 5.18 그 묘역을 오고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MB를 당선시킨 그 뉴라이트 등 역사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 서석구 지만은 변호사 이런 분들. 네. 그래가지고는 제가 유네스코에 가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또 설명을 하고 등등 노력했는데 거기를 또 다 찾아다니면서 네. 이 김영진이라는 사람은 내라는 선동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김대중의 하수인이다. 그리고 그가 청년 시절부터 5.18에 참여했고 또 이주기 추모 예배를 주관하다가 감옥 가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낸 이것은 검증을 해야지. 무슨 이게 5.18 이것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냐. 네. 이렇게 회방을 놨습니다. 네. 그러나 정의는 마침내 승리합니다. 네. 악은 한때 정복하나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
우리 그 주소연 양 그 당시에 제가 참 네네. 감명 있게 생각나는 것은 주소연 양이 당시 여고 1학년 당시 광주여고 1학년 기록할 그 시절에 일기장을 썼던 일기장, 그 예, 학생을 그것이 말씀하시는 그 거죠? 눈물이 젖어 있는 일기장이 네. 거기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것은 프랑스 혁명사에 버금가는 감동이 있다. 이렇게 돼서 네. 마침내 우리 광주 5.18이 우리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. 방금 이사장님 그 일기장 이야기하시니까 그 또 일기장이 한참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는 또 안내의 일기와 연계되면서 여러 그렇습니다. 가지 이야기가 네. 나왔던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. 네. 구체적으로 그러면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이 5.18에 어떤 자료들이 지금 등재되어 있는 겁니까? 네, 그 광주 5.18 당시에 그 우리 시민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,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령 일기장이라든가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선언문이라든가 또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은 장롱 속에 간직하고 계시면 추억을 담보할 수는 있어도 네. 우리 5.18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세계적인 공인을 받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좀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추진 기구에서 제가 그 우리 광주 네네. 시민들에게나 각계에 호소했습니다. 그랬더니 놀랍게도 46,000점, 84만 페이지, 2,000 카트 이상의 사진들이 모아졌습니다. 네.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 시민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그때 추진했던 저희 기구를 신뢰하시고 네. 그때 그 조비오 신부님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만 네. 조비오 신부님, 지선 스님, 또 강신성 목사님,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했습니다. 다 함께 하셨던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보수, 지금 진보 전부 뛰어넘고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봅니다. 결국 이 그런 기록물들이 앞으로 정말 5.18의 진실을 밝히는 데 또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네. 이제 5.18 진상규명 또 특별법도 제정이 됐지 않겠습니까? 앞으로 5.18의 진정한 진실 규명이 돼야 될 텐데 이 어떤 식으로 이 5.18이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그 5.18 민주화운동이 아직도 가장 핵심인 발포 명령자. 그 다음에 그때 그 공주 5.18 민주화운동으로 현장에서 참 타계한 희생자들. 네. 과연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제가 광주 청문회 현장조사위원장을 했었습니다만은 네. 그 지금 국회 기록에 여야가 그 당시 민정당과 평민당이 합의해서 낸 보고서가 아직도 채택이 안 되고 네. 제각각 그 보고서가 지금도 국회 수장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네. 이런 잘못된 국제적으로는 공인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이 정치 체제가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진실을 앞으로 3년 동안 네네. 연장된 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5.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등재 기념사업회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.